자, 해보자. 교재는 138페이지고요. 자, 계속 말씀드리면 여기 간주공급 꽤 난이도가 있어요, 여러분들. 자, 보시죠. 근데 시험에 잘 나오면 세무 이것까지 계속 잘 나와요. 세무 이것까지는 아니고 계속. 자, 재화의 간주공급이 뭐냐? 자, 일단은 해석을 하면 우리가 간주나 의제라는 표현은요, 뒤에 있는 건 실제로 아닙니다. 즉 뭐냐면 재화를 실제로 처분한 건 아닙니다. 실제로 지금 사례는요. 자, 재화를 처분한 건 아닌데 세법에서 재화를 처분한 것으로 무조건 그렇게 보겠다라는 게 재화의 간주 공급이거든요. 그러면 일단 왜 이런 재화를 처분하지도 않았는데 재화를 처분한 것처럼 왜 봐야 되는지 이유가 있겠죠. 그죠? 그래서 요거에 대해서 일단 여러분들 사례를 들어야 되는데 일단은 여러분들이 이제 부가가치세를 하실 때 꼭 받아들여 주셔야 되는 개념이 지금 제가 설명드리는 예입니다. 자, 들어보실게요. 자, 우리가 부가가치세는 매입세 공제를 왜 해주냐면 매출세액을 내니까, 즉 과세사업에 사용을 하니까 매입세 공제를 해준다라고 했죠. 그럼 반대로 얘기하면 우리가 면세사업과 관련된 매입세액은 매입세 공제를 안 해주잖아요. 왜냐하면 면세사업과 관련돼서 사용하면 매출세액을 안 내요. 안 내는데 매입세 공제 미리 매입세 공제만 해주면 손해가 발생하니까. 맞죠? 그래서 실제로는 과세사업에 사용하면 매입세 공제해주는 거고 면세사업 같은 데 쓰면 매입세 공제를 해주지 않는 게 맞습니다. 그건 이론상으로는 맞아요. 그럼 여러분들 이론상으로 맞다라는 거 생각을 해보세요. 자, 우리가 현대백화점이 과세사업자가 되겠죠. 현대백화점이요. 물건들이 과세일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쌀 같은 거 말고요. 자, 현대백화점에서요, 뭐 청소기나 냉장고 같은 거 있죠. 그 과세 재화입니다. 알죠? 현대백화점이라는 과세사업자가요, 현대백화점이란 과세사업자가 냉장고나 뭐 에어컨이나 청소기나 이런 것들을 실제로 소비자한테 팔 때 매입세 공제를 해주는 게 이론상 맞아요. 여기까지 되셨어요? 근데 매입세 공제는 누가 해주죠? 세무서에서 해주죠. 세무서에 있는 세무공무원이 해준단 말이에요. 그럼 세무공무원은 어떻게 할 수밖에 없냐면 현대백화점이 청소기랑 이런 것들을 소비자한테 판 거를 보고 나서 매입세 공제해줘야 됩니다. 사용할 때 해줘야 되니까 이론상으로는요. 그게 가능해요? 불가능하죠. 왜냐면 세무공무원 일을 못해요. 맞죠? 현대백화점 거기 가가지고 이렇게 의자에 앉은 다음에 청소기 언제 팔지? 이렇게 보고 있어야 돼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셨어요? 그래서 이론상으로야 실제로 과세사업에 쓸 때 매입세 공제해주는 게 맞지만 그게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니까 일단 과세사업자인 현대백화점이 과세재화인 청소기, 에어컨 같은 거 있죠. 그런 것들을 구입하잖아요. 구입하면 일단 매입세 공제를 먼저 미리 해줍니다. 사용하는 시점에 해주는 게 아니라 매입하는 시점에 현대백화점이 청소기나 냉장고를 팔아서 매출세액을 낼 거라고 전제를 미리 깔아놔요. 그래서 미리 매입세 공제를 해줘요. 그래서 부가가치세는 사용하는 시점에 공제해주는 게 아니라 구입하는 시점에 미리 해줍니다. 어떤 느낌인지는 이해되시겠어요? 자, 한번 해볼게요. 그거를 일단 전제로 깔아주시고. 자, 보시죠. 자, 여기 뭐 자기생산 취득재화라고 돼 있죠. 다 이래요. 뭐냐면, 이 문구가 요겁니다. 과세사업과 관련하여 과세사업자가 물건을 생산하거나 과세사업자가 취득이라는 건 매입을 한 거잖아요. 그러면 매입하는 시점에 미리 매입세 공제해준다고 했죠. 그래서 앞으로 자기생산 취득재화라고 하면 그거는 과세사업자가 과세사업과 관련해서 매입세 공제를 미리 받은 재화다 이 뜻입니다. 알았죠? 자, 보실게요, 그러면. 네, 사례. 날짜는 너무 신경 쓰지 마세요. 여기서는 여러분 날짜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론이 훨씬 중요합니다. 자, 보시면.
자, 우리가 1월 달부터 6월 달까지가 1기 과세기간이에요. 1기 과세기간. 자, 현대백화점이요. 청소기를 100원에 매입을 했대요. 그리고 이 10원은 매입세액이 되겠죠. 매입세액 10원을 부담을 한 겁니다, 여러분들. 그러면 실제로 현대백화점이 소비자한테 청소기나 에어컨 같은 걸 팔았을 때 그때 매입세 공제를 해주는 게 맞지만 현실적으로 그걸 세무공무원이 아는 건 불가능해요.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냥 우리가 매입세액을 일단 공제를 미리 10원 해주는 거예요. 여기까지 되셨어요? 자, 매입세 공제를 미리 해줘요. 구입하는 시점에. 자, 그리고 이제 현대백화점이 그 청소기를 소비자한테 팔았어요. 그러면 매출세 갖다 낼 거잖아요. 그러면 미리 매입세 공제해 준 건 잘한 거, 잘못한 거? 잘한 거예요, 잘한 거. 맞죠? 나중에 매출세액을 낼 거니까 매입세 공제를 미리 해준 건 잘한 거기 때문에 이러면 해피엔딩이에요, 해피엔딩. 맞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꼭 그러지만은 않는다라는 거죠. 뭐냐면 여기. 자, 현대백화점에 있는 사장님이 예를 들어가지고 그 청소기를요, 자기 집을 청소하는데 청소기를 돌린 거예요. 그럼 그건 업무와 관련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즉, 매입세액이 불공제가 되는 용도로 사용을 한 거잖아요. 그럼 세무서 입장에서는 매입세 공제 미리 해줬죠. 매출세 낼 줄 알고요. 근데 현대백화점 사장님이 자기 집 청소하는데 청소기 돌리면 매출세액을 내야 안 내요? 안 내죠. 소비자한테 팔아야 되죠. 자기 집 청소하면서 매출세 거둘게요. 그럼 어떻게 해요, 여러분들? 맞죠? 그럼 세무서 입장에서는 매입세 공제만 해주고 매출세액은 못 받는 세금의 손실이 발생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약속을 어겼죠? 맞죠? 약속을 어긴 거에 대한 제재를 때려야 된단 말이에요. 이해되세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이 당초에 매입세 공제를 받았던 걸 우리가 토해내게 합니다. 우리가 그 추징이라는 단어는 뭐냐면 추가 징수한다를 우리가 추징한다라고 그래요. 세법에서는요. 어떤 느낌인지는 이해되세요? 자, 근데 우리가 나중에 배우시겠지만 지금 매입 쪽에서 잘못된 거죠. 당초에 매입 쪽. 그러면 대부분이 매입 쪽에서 잘못되면 매입 쪽에서 건드리고요. 매출 쪽에서 잘못되면 매출 쪽에서 건드리는 게 논리상 옳죠. 근데 이 간주 공급이 언제 만들어졌냐면 1980년대 만들어졌대요. 그 말은 법적 논리가 좀 떨어져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당초에 매입 쪽에서 잘못됐지만 얘는 매출 쪽에서 건드립니다. 구조가. 이거 받아들여 주셔야 돼. 법이 좀 논리가 부족해가지고.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얘를요. 처분, 의제하고 간주는 같은 말입니다. 우리가 얘를 어떻게 하냐면 처분한 것으로 무조건 간주를 해버려요. 들어보세요. 뭐냐면 여러분들 우리가 그러면 어떻게든 이 10원을 토해내게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토해내게 할 때는 매출 쪽에서 우리가 조정한다라고 했죠. 법이 잘못 만들어져 가지고. 그죠? 근데 우리가 매출 쪽에서 하면 매출세액을 내게 시킨다라는 거잖아요. 근데 부가가치세는 매출세액을 내게 하려면 실제로 재화나 용역을 공급해야 돼요. 근데 실제 사실은 자기 집 청소하는 데 썼지 청소기를 판 거 아니죠? 판 거 아니니까 법 문구에 따르면 재화를 처분한 게 아니거든요. 그럼 매출세액을 못 걷어요. 맞죠? 그래서 우리가 법에 어떻게든 끼워 맞춰야 돼요. 법에서는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다라는 법무구가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하냐면 이 청소기를 너한테 팔았다라고 강제적으로 해버려요. 청소기를 넌 판 거야. 실제로 너는 청소기를 너 집 청소하는 데 썼지만 청소기를 판 것으로 간주해버리겠다. 해서 토해내게끔 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겠어요? 어떤 느낌인지? 예. 자, 근데 10원을 그대로 토해내게 할까요? 약속을 어겼으니까 제재가 더 들어가야죠. 맞죠? 그래서 어떻게, 나중에 배우실 건데 어떻게 하냐면 이 청소기가 만약에 시가가 150원이었대요. 이 100원은 매입한 금액이잖아요.
맞죠? 시가가 150원이면 시가에 처분한 것으로 간주를 합니다. 그래서 시가의 10%만큼 더 토해내게 해요. 그러니까 약속을 어긴 것에 대한 제재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일단 이 간주공급 제가 꽤 난이도가 좀 있어요, 여러분들. 근데 미리 하셔서 나쁘진 않아요. 워낙 시험에 회계 1급 이상서부터 많이 내기 때문에. 자, 그래서 지금부터 하는 간주 공급은 뭐냐면 당초에 매입세 공제를 받아 놓고요. 매입세액이 불공제가 되는 용도로 쓰면 매출세액을 내지 않고 우리가 세금만 공제받고 세금은 안 내잖아요. 매입세액만 공제받고 우리가 세금은 안 내니까 꿀 빤 거죠. 꿀 빤 거. 꿀을 빨았기 때문에 이 재화를 처분한 것으로 간주를 해서 매출세액을 토해내게끔 하는 거예요. 지금부터 이러한 애들이 5가지가 있거든요. 지금 분명히 이론상으로 어려워요, 여러분들. 근데 대략적으로 제가 설명을 하나하나씩 들면 조금씩 이해는 좀 되실 거라고 믿어 의심해요. 네, 해볼게 농담이고요. 조금씩 이해가 되실 거예요. 자, 하나하나씩 해볼게요. 좀 감 잡아주시면 돼요. 보시면. 자, 첫 번째, 면세 사업에의 전용. 자, 이게 뭔지 설명하면, 자, 여러분, 전용은 바꾼 걸 전용했다라고 합니다. 전용. 자, 이게 뭔지 설명할게요. 자, 우리 회사는 전세버스하고 시내버스를 같이 합니다. 아시죠? 전세버스하고 시내버스를 같이 합니다. 그럼 여러분들 시내버스는 면세예요? 과세? 시내버스. 어저께. 면세죠, 면세. 전세버스는요? 과세죠? 그죠? 자, 근데 내가 이번에 자, 이번에 기계장치를 100원 주고 샀고요. 매입세액 10원을 별도로 줬어요. 상대방한테. 기계 파시는 분한테. 예. 근데 이 기계를 왜 샀냐면 처음에는 전세버스를 정비할 용도로 기계장치를 산 거예요. 그럼 전세버스를 정비할 목적의 기계면 매입세 공제를 미리 해줍니다. 왜냐? 이 기계장치를 전세버스를 정비하는 용도로 쓰면 전세버스 매출하는 데 기여하는 거잖아요. 이해되세요? 그러면 전세버스로 매출하면 과세니까 매출세액을 내야 안 내요? 떼요. 그럼 매입세 공제 미리 해준 건 잘못된 게 아니에요. 아셨죠? 그렇게 믿고 매입세 공제를 미리 해준 거예요. 이해되세요? 근데 알고 보니까 이 기계장치를 어떻게 사용을 했냐면 시내버스 있죠? 이 시내버스를 정비하는 용도로 바꾼 겁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시내버스를 정비하면 시내버스 매출에 기여하는 거잖아요. 근데 시내버스는 면세죠? 그럼 면세면 부가가치세를 세무서에 내요, 안 내요? 안 내요. 근데 매입세 공제는 10원 미리 받았죠. 맞죠? 나쁜 놈이잖아요, 음식이. 맞죠?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실제로는 이 기계를 시내버스 정비하는 용도로 썼죠. 실제로는요. 맞죠? 얘를 그냥 기계장치를 외부에 처분한 것으로 간주를 해버려요. 실제로는 기계장치 처분 안 했죠. 안 했지만 기계장치를 처분한 것으로 간주해서 그 처분한 금액의 10%를 토해내게끔 하는 거예요. 알죠? 그걸 면세사업의 전용이라고 합니다. 계속 설명드리면 좀 대충 감이 오실 거예요. 자, 근데 앞으로 이 문구는 붙습니다. 보시면. 여기 보이세요? 다만 당초 매입세액이 불공제가 된 것은 제외한다. 보이세요? 이건 뭐냐면 여러분 지금 하는 간주공급은 제재예요? 혜택이에요? 제재죠. 제재. 맞죠? 근데 지금 보시면 내가 당초부터 시내버스를 정비할 목적인 기계를 산 거예요. 그럼 매입세 공제 돼야 안 돼요? 불공제되죠. 면세사업과 관련된 매입세 쓴 거니까. 맞죠? 그럼 당초에 매입세액이 불공제가 됐을 거예요. 이해되시겠어요? 시내버스 정비하는 목적으로 당초 샀었으면 매입세 불공제가 됐겠죠. 그리고 정말 시내버스 정비하는 용도로 쓴 거예요. 그랬더니 갑자기 세무서에서 간주공급이네요. 세금 또 토해내세요.
이걸 뭐라고 해요? 이중살인. 매입세 불공제님이 또 이제 했죠? 했죠? 근데 갑자기 또 시내버스 정비하는 용도로 썼다고 간주 공급으로 의제를 하게 되면은요, 세금을 2번 여러분 제재를 하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당초부터 매입세액이 여기에요. 얘는 간주공은 당초에 매입세 공제를 받아 놓고 불공제가 되는 목적으로 사용해야 한 것에 대한 제재를 때리는 거예요. 근데 당초부터 매입세 불공제가 된 건 잘한 거예요, 여러분들. 맞죠? 잘한 거니까 얘를 불공제 용도로 썼다고 간주 공급으로 때리면 2번 제재 때리는 거예요. 그건 아니다라는 거예요. 되시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가로 2번. 자, 비영업용 소형 승용차 또는 그 유지의 전용이요. 자, 이것도 해보죠. 자, 어저께 우리가 비영업용은 대부분의 회사들은 비영업용이라고 했지만 우리가 자동차를 거의 영업에 쓰는 게 주로 현대기아차 이런 애들이 있었죠. 현대기아차는 차 파는 애들이잖아요, 여러분들. 그래서 현대차가요, 이번에 그 자동차를 만드는 자동차 부품을 만드는 기계장치 하나를 샀대요. 아셨죠? 근데 처음에 왜 샀냐면은 자동차 부품을 정말 만들 목적으로 기계를 산 거예요. 알죠? 그럼 그 자동차 부품은 현대차의 차에 들어가서 나중에 팔리면 매출세액을 내겠죠. 그래서 미리 매입세 공제를 해준 거예요. 여기까지 이해되셨어요? 근데 현대차가요, 이 자동차 부품을 만드는 기계를 통해서 자동차를 만들긴 했거든요. 근데 그걸 안 팔았어요. 뭐냐면, 출퇴근 용도. 그 사장님 출퇴근 한다든지 아니면 사장님이 자기 와이프 모시러 가는 용도로 전용 바꾼 거예요. 그러면 사장님이 와이프 모시는 용도로 자동차를 타고 다니면 매출세액을 내야 안 내요? 안 내요. 근데 매입세 공제 미리 받아놨잖아요. 세무서 입장에서는 와이프 모시는 용도로 쓸 줄 알았나? 맞죠? 자동차를 만들어서 자동차를 현대차가 팔아서 매출세액을 낼 걸 기대하고 미리 해피한 결말을 기대하고 매입세 공제를 미리 해준 거란 말이에요. 이해되세요? 근데 매출세가 안 내죠? 그럼 어떻게 하냐면 그냥 이 기계를 실제로는 자동차를 만드는 데 썼잖아요. 그렇죠? 그냥 이 기계를 외부에 처분한 것으로 간주를 해버려요. 되셨나요? 무슨 말인지? 많이 피곤하세요? 여러분들? 되게 중요한데. 시험 3주밖에 안 남았는데. 정확하게 2주 남았는데. 나쁜 놈 같죠, 여러분들? 화이팅! 됐죠? 잠 깨세요, 여러분들. 지금 잠잘 시간이 아니야, 여러분들. 알죠? 잠자면, 주무시면 저 닮은 아들 낳아요. 보이시죠? 제 얼굴 보시고. 저 닮은 아들, 응애 하면 저 닮은 아들이에요, 여러분들. 웃으시면 많이 기분 나빠. 알죠? 좀 참으세요, 여러분. 간주고 진짜 중요해요. 그렇죠? 회계 1급 때부터 계속 나온다니까요, 여러분들. 진짜. 어려워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자, 여기 개인적 공급. 자, 현대백화점에서 청소기를 매입했어요. 그럼 매입세 공제를 미리 받아 놓겠죠? 왜냐면 세무서 입장에서는 현대백화점이 청소기를 소비자한테 팔아서 매출세액을 낼 거라고 기대를 하고 미리 매입세 공제를 해준단 말이에요. 그죠?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청소기를 사장님의 집 청소하는 데 쓴 거예요. 그럼 업무와 관련이 없죠? 관련도 없고 그럼 매출세액을 안 내는데 매입세 공제 미리 받아간 거예요. 맞죠? 그럼 어떻게 하냐면 이 사장님이 실제로는 자기 집 청소하는 데 썼지만 이 청소기를 외부의 소비자한테 판 것으로 의제를 해버려요. 간주를 해버려요. 간주를. 아셨죠? 그래서 간주를 해가지고 처분한 금액으로 보는 금액의 10%를 토해내게끔 하는 거예요. 아셨죠? 요거. 자, 근데 우리 시험에는 얘도 출제합니다.
뭐냐면 여기.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간주 공급으로 보지 않는다라고 돼 있잖아요. 그럼 이 말은 과세를 한다 안 한다? 안 한다라는 거예요. 당초에 매입세 공제 받은 거 잘한 거다라고 보겠다라는 얘기죠. 해보면 자, 여러분들 작업복, 작업모, 작업화 같은 경우에는 매입할 때 매입세 공제 미리 해줘요. 근데 작업복하고 작업모, 작업화를 여러분들한테 팔아요? 회사에서? 야, 이거 3만 원이다. 그러진 않죠. 공짜로 주죠. 그러면 이건 분명히 간주 공급이에요. 왜냐하면 우리가 매입세 공제를 받아놓고 공짜로 준 거잖아요, 여러분들. 맞죠? 근데 이건 업무와 관련이 있어요, 없어요? 그렇죠. 업무와 관련이 있어요. 그럼 이 말은 예, 작업복, 작업모, 작업화가 나중에 매출에 기여를 한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렇죠. 업무와 관련이 있는 걸로 해석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당초에 매입세 공제 받았던 거 문제 삼지 않겠다라는 겁니다. 이해되시겠어요, 이거? 자, 또는 자, 직장 체육비, 직장 연예비, 직장 예술비. 뭐냐면 그 야유회 같은 거 있죠. 야유회. 우리가 야유회 가는데 여러 가지 직원들 우리가 1등 하면 뭐라고 할까요? 1등 하면 로봇 청소기 준대요. 이런 것들을 막 샀단 말이에요. 그럼 당초에 매입세 공제 받았겠죠? 받았는데 그걸 야유회 선물로 준 거예요. 그럴 수 있겠죠, 여러분들. 그 업무와 관련이 있죠. 복리후생 목적이잖아요, 여러분들. 복리후생 목적. 무슨 말 되시겠죠? 자,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이요. 자, 동그라미 2번은 뭐냐면, 우리가 직원의 경조사 있죠. 여기 경조사의 경조사 뭐냐면, 자, 여러분들이 생일이에요. 자, 여러분들 생일인데, 회사가 돈이 없어가지고요. 예, 그 얼마짜리냐면 한 5만원짜리, 5만원짜리 뭐가 있지? 5만원짜리 책상? 5만원 나가는 거 뭐 없나? 기억이 안 나요, 여러분들. 뭐 하는 거지? 핸드폰 케이스를 줬대요. 예를 들어가지고. 알죠? 케이스를 줬대. 핸드폰 케이스 좀 괜찮은 거, 비싼 거. 한 7만원짜리 줬대요. 그럼 그거는 문제를 삼지 않아요. 당초에 매입세 공제를 받아놓고 경조사와 관련된 재화를 10만원 이내까지는 괜찮아요. 근데 문제는 외우셔야 돼요. 이게 10만원을 초과하면 이건 간주 공급으로 봐요. 이거는 좀 조심하셔야 되겠죠, 여러분들. 이거는 시험에 은근히 많이 나왔어요. 금액 가지고 10만원 이내예요. 나중에 세무이급 올라오셔도 얘는 의미가 무지하게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여기서 정확하게 외우실 게 요거 10만원 초과하면 초과분만 재화의 공급으로 봐요. 무슨 말이냐면 로봇 청소기 40만원짜리를 여러분들 생일 때 준 거예요. 그러면 10만원 넘죠? 그러면 40만원을 다 때리냐? 그건 아니고 10만원 넘어가는 30만원만 때려요. 아시죠? 이것도 좀 알아두세요. 자, 넘어가고요.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여기 사업상 증여. 주로 실기는 여기서 많이 내. 실기는 이쪽에서 냅니다. 자, 뭐냐면, 자, 현대백화점이 청소기 매입하면 매입세 공제 받았겠죠? 여기까지는 일단. 자, 근데 이 청소기를 거래처에 증여, 공짜로 준 거예요. 이거 접대 목적이죠. 매입세 불공제 용도로 쓴 거잖아요. 맞죠? 그럼 거래처에 접대하면 거래처한테 매출세 거둘 수 있어요, 없어요? 못 거둬요. 맞죠? 못 걷는데 매입세 공제는 미리 받아놨단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거래처에 이 청소기를 처분한 것으로 봐. 실제는 공짜로 줬죠? 공짜로 줬지만 거래처에 이 청소기를 처분한 것으로 봐서 매출세액을 토해내게끔 시켜버려요. 이해되세요? 또는 여기 불특정 다수인에게 증여는 경품으로 주는 거예요. 경품에 당첨된 사람한테 청소기를 공짜로 주는 겁니다. 맞죠? 경품은 업무와 관련이 없어요, 경품은. 맞죠, 여러분? 야유회 같은 거에 업무와 관련이 있지만 경품은 업무와 관련이 없어요. 경품 아무나 주잖아, 다. 맞죠? 그러면 경품으로 주면 상대방한테 저 당첨 축하합니다. 근데 부가세 주셔야 되겠어요. 간주공업에 걸리셨습니다. 그럼 소비자 뜻을 맞겠죠, 여러분들. 맞죠?
그래서 이거를 소비자한테 처분한 것으로 간주를 해버리는 거예요. 되실까요? 자, 근데 여기 보시면, 자, 여기 사업상 증여는 다음의 경우에는 간주 공급으로 보지 않는데요. 자, 동그라미 1번이 뭐냐면, 여러분들 홈플러스나 요런 데에서 여러분들 시식회나 시음회 하는 거 있죠? 만두 이런 것들이요. 그거 당초에 만두 같은 거, 만두 재료 같은 거 매입할 때 매입세 공제 미리 해주거든요? 음식점 같은데요? 근데 그 만두를 소비자한테 돈 받고 팔아요? 공짜로 줘요? 시식회 할 때? 공짜로 주죠? 맞죠? 그 업무와 관련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맞죠? 만두 모양 보시고 한번 그림 그려보세요. 그거 아니잖아요, 여러분들. 드시고 맛있으면 사, 이거잖아요. 동그라미 1번 업무와 관련이 있어요. 그게 대가를 받지 않고 인도하는 견본품이에요. 견본품. 이에 대해서 볼펜 같은 것도 있을 수 있고. 그죠? 자,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 우리가 그 전단지 있죠? 전단지. 여러분, 전단지. 우리가 전단지는 종이 같은 걸로 일단 만들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그죠? 그럼 당초에 매입세 공제를 종이 같은 거 매입할 때 공제 받는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들 전단지 줄 때는 공짜로 줘요? 돈 받고 줘요? 전단지를 돈 받고 파는 사람 잘 본 적이 없어요. 공짜로 주죠? 그럼 전단지는 업무와 관련이 있어요? 없어요? 관련이 있죠, 여러분, 전단지. 맞죠? 업무와 관련이 있으니까 당초에 매입세 공제 받은 거 괜찮다라는 거예요. 알았죠? 전단지를 주면 그 매출에 기여한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아셨죠? 동그라미 2번. 자, 그 다음에 동그라미 3번. 자, 얘는 뭐냐면은, 동그라미 3번은요. 자, 저번에 이제 포항은 좀 아니고, 저번에 한번 포항에 지진 났었잖아요, 여러분들. 맞나? 포항에 지진이 나가지고요. 우리 회사가 어떤 회사냐면, 우리 회사가 뭐라고 할까? 우리 회사가 이제 가전회사. 알죠? 가전 만드는 회사인데, 당초에 그러면 우리가 뭐 에어컨이나 이런 것들 매입할 때 매입세 공제 받았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포항에 지진 나가지고 그때 이제 다 뭐라고 해야지? 임시 수용소는 그 범죄자가 짜는 거잖아. 임시 뭐라고 하죠, 그거? 대피소. 죄송합니다. 수용소는 뭐야? 언어 5등급이라서 그래요, 여러분들. 언어 잘 못해. 자, 그래서 임시 대피소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바로 잡아주셔서. 수용소는 좀 너무한 것 같아요, 제 생각해도. 자, 임시 대피소 있죠? 임시 대피소에 그 수재민 분들을 위해서 뭐냐면 뭐 청소기, 뭐 그릇 이런 것들 있죠? 냉장고. 맞죠? 이런 것들을 기부한 거예요. 기부. 기부는 업무와 관련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래서 세무사 그런 거예요. 당초에 매입세 공제 받아 놓으셨고, 어떻게 하시면, 기부하셨네요? 이거 간주 공급입니다. 네. 토해내세요, 빨리. 네. 얼마나 억울해요. 기부한 것도, 기부를 해서 얼마나 아름다운 행동을 했는데, 그걸 우리가 간주 공급으로 보게 되면 누가 기부를 하겠어요? 맞죠? 그래서 우리가 당초에 매입세 공제 받은 걸 기부하면은 업무와 관련 없지만 기부를 장려해야죠.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겠어요? 그래서 기부한 거 괜찮다라는 거예요. 기부입니다, 기부. 알죠? 자, 이제 하나 남았으면 하나. 자, 하나 빨리 할게요. 저희 폐업 시 잔존재화. 자, 여러분 해석을 하면 자, 폐업할 때 남아있는 재화다 이 뜻이잖아요. 해석을 하게 되면은요. 자, 들어보시면 우리가 세무서에 세금을 내야 될 의무자는 누구냐면 사업자라고 배웠죠. 사업자. 그죠? 반대로 얘기하면 사업자가 아니면 일반적으로 세금을 낼 의무가 없어요. 맞죠? 그래서 폐업을 하게 되면 더 이상 사업자가 아니고요. 그러면 판매한 금액에 대해서 부가가치세를 내지 않습니다. 아셨죠? 근데 이 사람이 폐업을 하기 전에는 사업자였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당초에 다 과세재화를 다 매입했다라고 가정을 할게요.
그럼 100% 매입세 공제를 다 받았겠죠. 맞죠? 그리고 실제로 폐업하기 전까지 80%는 팔았어요. 그래서 매출세를 냈습니다. 80%는. 그럼 80%만큼 냈으니까 80%만큼 매입세 공제해 준 건 잘한 겁니다. 근데 그리고 나서 폐업을 한 거예요. 그럼 남아있는 20% 있죠? 남아있는 20%는 사업자가 아닌 상태에서 파는 거잖아요. 이해되세요? 그럼 매출세가 안 낸단 말이에요. 사업자가 아니니까. 근데 매입세 공제는 나머지 20% 다 받아놨죠, 이미. 그죠? 그럼 그 20%만큼 토해내게끔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맞죠? 80%만 공제해줬었어야 되는데 폐업할 줄 알았나. 그죠?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여기 법문구 요 따고죠. 여기 보시면 우리가 자기에게 공급하는 것으로 본다. 뭐예요? 너한테 처분한 것으로 보겠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법에서 처분을 해야 되는 대상이 있어야 되거든. 근데 폐업 시 남아있는 재화는 처분하는 대상이 없잖아요. 그럼 너한테 판 것으로 볼게. 팔았네? 그럼 과세 이렇게 된다라는 거예요. 어거지로 법문구에 끼워 맞춰야 돼요. 항상 법은 되세요? 요 문구? 자, 그러면 두 개 남았어요. 두 개 하고 문제 풀고 쉴게요. 자, 여기 자기 생산 취득재와 공급의제 특징. 자, 첫 번째. 이거 외우셔야 돼요. 이거 실기. 자, 세금 계산서를 발급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실제로 처분한 거예요? 처분 안 한 거예요? 실제로 처분 안 했어요, 여러분들. 거래처에 실제로 공짜로 줬고 내가 경품을 통해서 주기만 했지 판 거 아니에요. 근데 제재를 하기 위해서 처분한 것으로 간주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10%로 토해내는 건 맞지만 증명은 없겠죠.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아까 제가 이미 설명했죠. 자, 거래처에 공짜로 줘요. 매입세 공제 받아놓고. 그럼 내가 간주 공급이라는 걸 알았어요. 근데 내가 상대방한테 주는 금액이 5억짜리래, 5억짜리. 그럼 5억짜리면 상대방한테 부가가치세 5천만 원 주세요. 라고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그럼 상대방은 5천만 원을 줘요? 뺨을 줘요? 토들어 패요, 여러분들. 왜냐면 내가 매입세 공제 받아놓고 거래처한테 공짜로 줬는데 이걸 상대방한테 세금 계산서 같은 걸 주면 부가가치 달란 얘기예요. 그럼 상대방은 부가세 안 주지. 맞죠? 두드려 패겠죠, 여러분들. 그래서 예외적으로 이 부가가치세 내 돈으로 내게 돼 있어요. 내 돈으로. 그러니까 얘는 우리가 10% 과세 매출이지만 상대방한테 부가가치세를 달라고 세금 계산서 같은 증빙을 발급을 할 수가 없어요. 맞죠? 그래서 증빙은 없지만 10% 과세 매출 하니까 건별로 거셔야 됩니다. 건별로. 중요합니다. 많이. 자, 두 번째. 그러면 얼마에 처분한 것으로 간주하냐면 시가에 처분한 것으로 간주를 해서 시가의 10%만큼을 토해내게끔 합니다. 알았죠? 시가라는 거 기억하시고 여기 자, 이제 마지막. 자, 마지막이에요, 마지막. 요거 하고 좀 쉴게요. 여러분들 지금 많이 고통스러워하죠. 저 보고 있어. 많이 지금 고통스러워하세요, 여러분들. 자, 그러면 우리가 지금 하는 자기 생산 취득재와, 즉 당초에 매입세 공제를 받아놓고 불공제가 되는 목적으로 사용한 거, 요거에 대한 매입 매출 전표의 입력을 어떻게 하는지 우리 아까 마지막 문제 하나 삐었죠? 걔를 풀기 위한 걸 할게요. 자, 여기 보시죠. 자, 여기 보시면 자, 당초에 매입세 공제를 받았던 제품 원가는 200원. 그럼 내가 200원의 제품을 만들었다라는 뜻이잖아요. 그럼 당초에 매입세 공제는 20원 받았겠죠. 10% 곱한 거. 맞죠? 여기에 시가는 500원이고요. 얘를 연말 선물로 거래처에 제공하였다. 그럼 이건 당초에 매입세 공제를 받아놓고 거래처에 접대 목적으로 쓴 거잖아요. 그죠? 그럼 당초에 매입세 공제 받아놓고 불공제 목적으로 쓰면 매출세액은 안 내는데 매입세 공제 미리 받았으니까 이
제품을 거래처에 처분한 것으로 간주하는 간주 공급을 이렇게 주는 거예요. 되세요? 그럼 방금 우리가 하는 간주 공급은 여기 메인 매출 전표 입력 상단부에 유형 입력해야 되잖아요. 그때 껌별 하시는 거예요. 이거 불공 아니, 바깥 불공 진짜 많이 거세요, 이거. 왜냐면 접대 목록이 눈에 보여가지고. 네, 우리가 당초부터 불공은 당초에 매입세 불공제가 돼야 불공이에요. 간주 공급은 매입세 공제는 미리 받아놨어요. 받아놓고 불공제가 되는 목적으로 쓰면 처분한 것으로 간주해서 10% 토해내기만 하는 거예요. 이거 조심하시고. 자, 그리고 공급가액에 우리 금액 적어야죠. 그럼 얼마에 처분한 것으로 봤냐? 아까 여기 어디에요? 여기 시가에 처분한 것으로 간주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여기에다가 200원이 아니라 시가인 500원 넣으셔야 돼요. 알았죠? 여기 공급가액에 시가 넣으셔야 돼요. 원가하고 시가를 같이 줘요. 간주 공급은. 조심하시고. 자, 그리고 분계 유형은 혼합입니다. 무조건. 왜 혼합이냐면 거래처한테 제품을 줬으니 공짜로 줬으니까요. 제품을 내 장부에서 제거해야 돼요. 알죠? 그래서 일단 혼합 거시면 됩니다요. 자, 그 다음 우리 이제 메인 매출 전표 입력, 하단부도 입력을 해야 되잖아요. 여기 분계하는 거죠, 분계. 자, 그럼 잘 보셔야 돼. 이 분계가 이게 좀 어려워요. 자, 그럼 일단 제품을 거래처에 줬으니까 제품을 장부에서 날려야죠. 얼마로 날려요? 그렇죠. 200원이죠. 왜냐하면 장부에는 제품은 200원 기록되어 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대변에 제품, 200원이지 500원 날리지 않아요. 알죠? 이 500원은 세법에서 바라보는 금액이에요. 되셨나요? 그리고 차변에 뭐 올까요? 차변에. 계정 과목 차변에. 여기 여러분 차변에 뭐 올까요? 그래서 여기 제품을 거래처에 제공했다. 연말 선물로. 접대비. 그렇죠. 그리고 매출처니까 800번대 걸리겠죠. 그렇죠. 여기까지가 일반적인 회계는 부가가치세가 없는. 그죠? 근데 이제 부가가치세가 있죠. 나는 여기 시가인 500원에 처분한 것으로 봐서 이 500원의 10%인 50원을 토해내게끔 시키는 거잖아요. 맞죠? 그래서 대변에 부가세 예수금은 알아서 잘 걸릴 겁니다, 이거는. 이건 50원은 시가 500원의 10%라 이 뜻입니다요. 그렇죠? 그러면 이 50원을 내가 상대방한테 받을 수 있대요, 없대요? 못 받아요. 맞죠? 받아서 못 냅니다. 상대방한테 두드려 맞아요. 거래처한테 부가가치 네가 줄래? 하면 두드려 맞습니다. 그래서 이 부가가치세 50원도 예외적으로 내 돈 가지고 냅니다. 나중에. 그죠? 그럼 나중에 내 돈 가지고 내니까 얘는 나의 비용입니다. 비용. 이해되시겠죠? 그러면 이 비용 계정 과목은 뭐냐면 얘도 접대와 관련된 비용이잖아요. 내 돈 가지고 내기 때문에 접대하면서 내는 부가가치세와 같은 세금이죠. 그죠? 그래서 얘도 접대비로 처리하는 겁니다. 이해되세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그냥 원래는 찾으시면 원래는 여기에 접대비 그냥 250원 적으시면 돼요. 그걸 쪼개서 보여드린 거 쪼개서 이해하시라고. 일단 200원짜리 장부에서 제거하면서 접대한 거니까 접대비. 그리고 여기 있는 부가세 예수금 50원도 내 돈 가지고 내기 때문에 나의 비용이란 말이에요. 비용이 발생한 거죠, 발생. 맞죠? 그 비용은 접대와 관련된 비용이 발생한 거잖아요, 50원이요. 이해되세요? 그래서 차변에 접대비. 하면 250원에 그냥. 알죠? 근데 이렇게 하면 일단 점수가 2점이 까여요. 왜 까일까요? 왜 까일까요? 점수가 2점이 날아가거든요? 왜요? 힌트는 여기. 응? 예? 응? 예? 그렇죠. 저기 8 타겟네체. 제품이라는 재고자산이 지금 판매 목적이 아닌 접대 목적으로 나갔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하면 컴퓨터가 우리 저번에 매출 원가로 잡았죠. 컴퓨터가 무조건. 그렇죠? 그래서 매출 원가 아니냐 접대 목적과 같은 다른 계정으로 바꿔 해서 타계정 대체까지 완벽하게 걸어주셔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여기가 나오면 좀 어려워요. 여기까지 대비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교재에 밑줄 치고 쉴게요, 여러분들. 자, 교재에 밑줄 치고 쉬겠습니다.